오늘은요, 어떤 범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우리가 보인 아주 뜻밖의 행동, 그 안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우리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쿠팡에서 터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때 개인정보를 도둑맞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무려 3,37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65%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분노해서 탈퇴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오히려 사용자 활동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 바로 우리 소비자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 효과와 전환 비용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번 쓰기 시작한 서비스에 딱 갇혀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전환 비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그냥 귀찮아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쇼핑몰 쓰려면 카드 정보 또 입력해야 하죠. 새로운 앱 사용법 또 익혀야 하죠. 그동안 쌓아온 내 구매 내역이나 맞춤 추천 상품들 다 날아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로켓 배송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돈과 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제적인 장벽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행동 속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드러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딱 우리 모습 아닌가요? 머리로는 내 개인정보는 정말 소중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10% 할인 쿠폰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전체 동의를 누르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생각과 행동 사이의 엄청난 간극, 이걸 기업들이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합리적 무관심, 뭔가 바꾸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편한 현상 유지 편향, 그리고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낙관 편향까지, 이런 심리적인 지름길들이 모여서 이런 역설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돋보기를 기업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저 회사 일 못하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계산된 사업적 판단이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레몬 시장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경제학 이론이 등장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엉망인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하거든요. 보안 시장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어떤 기업의 보안이 좋은지 나쁜지 알 길이 없으니까 결국 기업들은 굳이 비싼 돈 들여 보안을 강화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되고 시장 전체의 보안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이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켓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는 우리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회사 방화벽이 얼마가 튼튼한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가치라는 점이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아주 강력한 유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나 혼자 착하게 보안에 엄청 투자하면 비용을 아낀 경쟁사한테 시장을 뺏겨요. 근데 경쟁사도 투자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도 안 하는 게 당장은 이득인 거죠. 결국 모든 기업이 보안 투자를 줄이는 게 각자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 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전체 그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거의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같은 플랫폼들은요, 한 번 시장을 장악하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 시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 커서 망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결국 사회 전체의 리스크가 이 단 하나의 회사에 집중되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야후는 30억 명 정보가 털렸고 에큐팩스는 1억 5천만 명 가까이 털렸지만 결국 망하지 않고 다 살아남았어요.
거대 플랫폼은 웬만한 사고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점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의 신뢰도 문제로 번진다는 거죠.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IT 관리가 부실한 나라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미스터리는 이제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잘못 짜인 게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럼 이 망가진 시장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고 쳤을 때 내는 벌금을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둘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데이터세를 도입해서 기업 스스로 불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경제학의 이 유명한 격언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가 약관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무심코 누를 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말이죠.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편리함의 진짜 대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개인정보였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그 편리함을 위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더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